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자, 삼성전자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역사적 신고가 다시 한번 갱신이 됐습니다. 야, 우리 주주분들 너무 축하드리고요. 너무 좋아서 어디부터 뭐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호재가 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고 오늘 장이 끝나고 또 좋은 공시가 나왔죠.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자, 삼성전자가 이제 자기 주식 취득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자사주 취득이에요. 일단은 취득도 호재인데 사실 소각이 더 좋긴 해요. 예, 소각을 해야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가치가 더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물론 취득도 좋습니다. 취득을 했다라는 건 어쨌든 삼성전자가 자기 주식을 취득해서 시장에 다시 한번 매도할 일은 거의 극히 드물죠. 하지만 원래는 이제 소각이 더 주주 입장에서는 호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찌됐건 이게 왜 중요한지를 오늘 좀 말씀드려볼게요. 내용을 일단 먼저 보시게 되면요. 취득 예상 기간이 바로 나왔어요. 언제부터죠? 1월 8일부터 내일부터. 이미 12시가 넘어서 지금이 1월 8일이네요.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오늘 설명해 볼 거고 요거 말고도 호재가 너무 많아요. 자, 목표 주가가 또 상향이 됐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파운드리도 호재가 또 나왔어요. 이거 사실 이미 앞전에 10월 달에 얘기가 나왔던 건데 이제는 진짜로 계약이 임박이 했다라고 보여지는 내용입니다. 호재가 너무 많은데 그래도 우리가 주주로서 적어도 영상을 봐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뭐죠? 예, 공부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내용을 모두 아셔야 자, 누차 강조드리죠. 주가라는 게 무한정으로 올라가지만은 않습니다.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구간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아둔다라면 조정이 나와도 버틸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늘 우리는 추적 관찰을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바쁘시잖아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요거는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작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을 제작하는 입장에서요. 많이 눌려야 우리 구독자분들을 도움되셨구나 라고 판단되니까요. 이왕이면 시작 전에 눌러주시고 자, 100% 공짜입니다. 비용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자, 저희 채널은 100% 무료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자, 댓글창 화이팅 식상하죠. 자, 요즘에는 요거 맨날 외치는 것 같아요. 축제 자, 댓글창에 축제라고 적어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축제 이제 시작하나 라고 전 판단이 됩니다. 아직 메인 이벤트 시작도 안 했어요. 자, 메인 이벤트 계속해서 매출 잘 나올 거고 영업이익 증가할 겁니다. 그때 제가 고점이라고 판단되면 영상에서 알려드릴 거니까 자, 우리가 축제가 시작이라는 점을 모두 볼 수 있게 댓글창 축제라고 적어주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간단하게 미장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미장이 개장이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일단은 삼성전자한테 가장 중요한 종목이다 보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일단은 본장이 시작된 지 지금 현재 미장은요 11시 우리나라 시간이에요. 11시 반에 시작이 되는데 일단 한 40분가량 지났어요. 지금 12시가 넘어갔기 때문에 일단은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밑꼬리를 말아 올리는 모습인데 사실 상관은 없어요. 조정이 나와도 참 분봉이 지저분하죠. 미장도 본장이 개장이 되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지럽게 움직입니다. 일단 다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고 샌디스크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샌디스크가 3일 만에 갑자기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갱신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도 살짝 조정이 나오는 모습인데 요거는 언제든지 다시 한번 올라가 줄 수는 있으나 일단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나스닥 역시도 이게 분봉을 보시게 되면 이거 우리나라 삼성전자랑 같이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서 자, 나스닥 분봉이에요. 15분봉인데 나스닥이 정확하게 12시를 기점으로도 조정이 나왔어요. 자, 근데 삼성전자 분봉 가볼까요? 자, 삼성전자가 갑자기 급락이 나왔어요. 이게 시간이 대략 12시쯤이에요. 나스닥이 이제 조정이 나오면서 삼성전자도 같이 조정이 나왔다라고 좀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좀 여유 있으신 분들은요, 삼성전자 혹시라도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 있으면 나스닥 분봉을 같이 한번 봐보시면은 좀 커플링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우리가 알아두면 삼성전자 조정이 나올 때 이런 이유구나 라고 바로바로 확인이 되실 거예요. 수급 현황은 말할 것도 없죠. 외국인이 오늘도 일단은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흐름. 아마 이제 1월 6일 날 매도가 좀 나왔는데 제가 요거는 이유를 말씀드렸죠. 자, 오늘이에요. 오늘 1월 8일. 자, 1월 8일이 삼성전자의 잠정치 실적 발표일이기도 하지만 무슨 날이죠? 옵션 만기일입니다. 옵션 만기.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어지러운 하루가 될 수 있어요. 자, 옵션은 한 달에 한 번씩 만기가 돌아옵니다. 이것도 외워두셔야 되는 게 매월 둘째 주
목요일이죠, 목요일. 목요일 날 옵션이 만기가 돼요. 그래서 파생은 항상 이때 이제 청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그래서 이제 현물과 연동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변동성이 심하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옵션은 매달 있고요. 선물은 어떻죠? 3개월에 한 번씩 돌아갑니다. 3월달, 6월달, 9월달, 12월달. 자, 이렇게 3, 6, 9, 12 둘째 주 목요일 선물은 요때 이제 만기가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내마녀의 날이라고 들어보셨죠? 선물과 옵션의 동시만기일이 바로 3, 6, 9, 12 요때가 이제 겹쳐지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 내마녀가 뭔지 아시나요? 자, 옵션 선물도 있는데 현물도 옵션과 선물이 있어요. 그래서 내마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기본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그래도 주식 좀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3, 6, 9, 12 둘째 주 목요일은 변동성이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두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 제가 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은 게 오늘 팁이 좀 많네요. 삼성전자는요. 이 분기의 잠정치 발표가 매 분기가 끝나는 그 다음 달 둘째 주에 발표를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둘째 주죠. 1월 둘째 주에 이제 잠정치 발표가 되는 거고요. 그럼 다음 잠정치는 언제죠? 4월 둘째 주, 여기죠. 4월 6일부터 10일, 요 사이다 보니까 높은 확률로 아마 4월 9일이 되지 않을까. 일단은 추측을 합니다. 이런 것도 이제 팁으로 알아두시면은 삼성전자가 이런 방향, 이런 이벤트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중요한 거 이제부터 나갈게요. 자, 삼성전자. 자, 잠정치 발표가 있다. 넥스레이드 이제 8시죠. 8시 이전에 발표가 될 거예요. 느낌상 한 7시 40분 혹은 50분 사이에 나올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되면, 발표가 되면 어떻게 되죠? 기계적으로, 자, 외국인들은 일단 매도를 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장 초반에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하면은, 자, 분봉상의 흐름이 일단은 튈 수 있습니다. 튀었다가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오면서 이렇게 조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놀라지 마시고, 뭐, 재료 소멸이라든지 그런 거 아니에요. 실적은 거의 높은 확률로 잘 나올 건데, 뭐, 최악의 경우가 예상치보다 이제 좀 떨어진다라고 하면 뭐 조정이 더 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뭐 전혀 문제될 건 없습니다. 원래 외국인들은요, 이 분기 매출, 이제 잠정치가 나오면은 기계적으로 이제 매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올라가면 땡큐인데 조정이 나오더라도 걱정할 건 없다라는 부분을 미리 우리는 공부하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강조드리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공시가 나온 게 있어요. 뭐가 나왔죠? 자사 취득 결정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금액으로 치면 이제 2조 5천억, 금액이 꽤 크죠. 물론 시가총액 대비는 좀 아쉬울 수 있는데 단순 금액으로 치면은 크다. 근데 이게 중요하죠. 시작일이 언제죠? 바로 오늘입니다. 1월 8일 오늘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는 제가 이거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만약에 시작하자마자 외국인들이 물량을 던져도 이 자사주 취득 물량이 이거를 받아 먹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오히려 삼성전자 실적 잘 나오면요,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불기둥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조정 나와도 뭐 의미는 없습니다. 왜? 결국 가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알고 혹시 조정이 나와도 그래도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냥 바로 가버리면요, 자사도 취득 물량이 들어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런 디테일한 내용을 알고 모르고가 결국 우리가 이런 삼성전자의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요, 버틸 수가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시장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유의해야 될 거, 유일하게 보조 지표를 보는 게 이 RSI 지표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과매수 구간, 자, 이게 색깔이 좀 들어왔다라는 건요, 과열됐다라는 겁니다. 시장이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RSI 지표의 과매수 구간이죠. 과열됐다라는 얘기예요. 많이 올라가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나옵니다. 근데 항상 이런 구간이 유지가 될 수 없죠. 과열이 되면요, 무조건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 필연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런 과매수 구간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뭐 당분간 유지가 될 수는 있지만 조만간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미리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추가 매수로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우리가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 그때를 한번 노려보자라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통해 만약에 이제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 나왔을 때 그래도 안전한 구간이라고 판단된다면 추가 매수 타이밍도 한번 영상을 통해 알려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예, 구독이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요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목표 주가가 와 이거 진짜 놀라웠는데 24만원 제시가 나왔습니다. 자, 불과 시티증권에서 어제였던 것 같아요. 어제 20만원 나왔거든요. 20만원 목표 주가. 근데 하루 만에 24만원이 나왔고요. 사실 연말에는 또 뭐가 있었죠? 자, 노무라증권에서 얼마 나왔죠? 17만원 나왔습니다. 17만원 나왔는데 한 3, 4일 만에 20만원 나왔고요. 또 하루 만에 24만원으로 목표가가 올라갔어요. 그만큼 시장은 우리 삼성전자가 너무나도 좋다라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자 매도로 생각하시는 분들 안 되죠. 무조건적으로 우리 매도 금지다. 자, 댓글창에 매도 금지라고 적어주세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우리 매도 금지하자. 언제까지?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일정적인 부분은 제가 뒤에서 한번 명확하게 짚어 드릴 거니까 일단은 댓글창에 매도 금지라고 적어주시고 절대적으로 우리가 매도 금지 일단은 최소한 1분기 매출이 나올 때까지는 매도 금지하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1분기 매출 아직 나오려면 멀었어요. 4월입니다. 근데 그 이상도 당연히 봐야 되니까 일단은 목표 주가 24만원 나왔다. 진짜 대박인데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요. 뭐 제가 앞전에도 이미 다뤄드린 내용인데 자, 목표 주가가 올라갔는데 PER은 또 내려갔어요. 자, 그리고 영업이익도 150조. 자, 영업이익이 150조가 나왔습니다. 이거 진짜 대단한 게 이거 제가 PER 한번 계산하는 방법 간단하게 표현해 드렸죠. 자, 영업이익이 150조가 나왔다. 자, 현재 시가총액 얼마죠? 자, 830조 정도 되네요. 830조. 근데 150조로 몇 년을 벌어야 830조가 되죠? 자, 계산해 볼까요? 자, 830조 나누기 150조 하면요. 자, 5.5년이네요. 5년 5개월을 150조를 벌어야 자, 830조의 시가총액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PER이에요. PER. PER이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간단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150조를 5년 5개월을 벌어야 PER? 예, 요게 PER이에요. PER. 별거 없죠. 근데 PER이 5.5면 엄청난 저평가죠. 물론 요거는 이제 전망치긴 하죠. 150조의 영업이익이 전망치긴 하지만 실제로 이게 달성이 된다라면 시가총액이 이대로 있을 수는 없겠죠. 당연히 우상향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들, 기관들이 연일 매수가 들어오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 계산 해볼까요? 항상 마이크론을 좀 비교해 드렸어요. 마이크론 PER이 현재 32배입니다. 삼성전자가 물론 이제 전망치긴 하지만 전망치 기준으로 PER이 5밖에 안 된다? 상대적으로 너무 심각한 저평가입니다. 실제로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 3사죠.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마이크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이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저평가가 현재 삼성전자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사실 SK하이닉스보다 상대적으로 덜 오른 부분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SK하이닉스는요. 이미 26년 수주 물량이 가득 찼어요. 이게 좋게 해석되는 부분도 있죠. 그만큼 물량이 많이 찼구나라는 부분도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요. 더 이상 수주할 수가 없다라는 뜻도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 하이닉스 주가가 더 올라가기에는 어떻게 보면 힘들다. 삼성전자는 아니죠. 계속해서 영업이익 전망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100조를 예상했는데 하루 이틀 사이에 120조를 전망하고요. 이제는 150조가 이제 기본값이 되고 있어요. 진짜 어마어마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 충분히 달성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 삼성전자가 반도체, 딜에만 있는 게 아니죠. 자, HBM만 있는 게 아니라 자, 삼성전자의 아픈 손가락 요게 있죠. 파운드리. 자, 요거는 이제 1월 7일 날 단독 기사로 나왔는데 퀄컴 칩을 이제는 어느 정도 계약 단계에 들어간 걸로 좀 판단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 제가 이미 10월 달에 영상 찍으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퀄컴이랑 이미 샘플을 전달했다라고 해요. 뭐 샘플 전달하면 웬만하면은 진행이 된다라고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제는 실제로 계약 단계로 진입한 걸로 보여지고요. 자, 여기서 세계 1위 TSMC 실질적으로 이 파운드리의 이제 거의 시장 점유율의 60% 정도 된다라고 하죠. 사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아직 돈은 안 되죠. 3분기 때까지 일단 적자였고요. 4분기 때도 적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 뭐 내일 발표가 되면 오늘이죠. 오늘 발표가 되면 확인이 되겠지만 적자이지만 이제는 계약 상대방이 늘어나고 있어요. 테슬라도 이미 했었죠. 인텔도 진행을 했죠. 닌텐도도 진행을 했고 퀄컴도 진행을 했고 엔비디아도 했죠. 이렇게 고객사들이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단순 계산 해볼게요. TSMC가요.
연평균 분기 매출이 일단은 3분기 기준으로 볼게요. 25년 3분기. 자, 이때 얘네가 영업이익 대략 한 20조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자, 매출이 43조 정도 됐어요. 삼성전자보다 사실 영업 이익금이 더 크죠. 근데 더 대박인 건 뭐예요? 영업 이익률입니다. 무려 50%가 근접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 삼성전자가 여기서도 흑자로 전환이 되고 나서 이 TSMC의 점유율을 일부만 뺏어온다라면, 자,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는 D램의 매출이 주력입니다. 하지만 파운드리까지 잘 나간다라면 삼성전자 지금 일단은 목표 주가 24만원 제시됐는데 이 파운드리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진짜 목표 주가가 30만원도 가능하다. 이게 따라준다라면 이해되시죠? 그만큼 온 우주의 기운이 지금 삼성전자를 밀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아직 시작은 했죠. 시작은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실제로 앞전에 삼성전자 사이클만 보시더라도 자, 이때 삼성전자가 핸드폰 보급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면서 자, SSD, 이 D램 요게 원래는 컴퓨터에만 들어갔죠. 근데 핸드폰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2년 동안 상승을 해줬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이클이 한번 오면 최소 1년은 가죠. 근데 지금 사이클이 시작된 게 언제죠? 9월달입니다. 작년 9월달. 9월달부터 올랐습니다. 지금 얼마나 된 거죠?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지금 5개월 차예요. 아직도 최소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7개월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술적 분석이 있죠. 하지만 이거를 제가 기술적으로만 말씀드리진 않죠. 늘 우리는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이 데이터도 한번 뒤에서 제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쯤 되면 우리가 삼성전자가 계속 좋다라고 판단된다라면 우리는 시장 참여자로서 삼성전자 주주로서 당연히 삼성전자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또 이런 것도 봐야죠. 자, 국민연금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자, 반도체 소부장이 집중. 요거 1월 4일 날 나왔거든요. 자, 국민연금 지분 변경 종목이라고 해서 자, 신규 취득 비중 확대. 이거 다 반도체 관련 종목이죠. 근데 비중 축소는요. 자, 생필품, 식품, 화장품, 얘도 화장품이죠. 대한항공은 항공이고. 자, 이런 종목들은 비중을 축소했는데 오로지 다 여기 있는 모든 종목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소부장. 자, 그렇다면 우리는 시장 참여자라면요. 결국에는 수익을 내기 위해 투자를 하는 건데 자, 삼성전자가 이렇게 가준다면 큰형님이 이렇게 가준다면 반도체 소부장은 어떨까요? 자, 이미 국민연금은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삼성전자 주주이기도 하지만 시장 참여자라면 반도체 소부장 포트에 1개에서 2개 정도는 가져가 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 첫 번째, 자, 삼성전자 D램의 가격이 천정부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조만간 D램의 설비를 다시 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죠? 설비를 늘려야 된다. 당연히 장비가 필요하죠. 장비 업체 당연히 부가격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도 있어요. 삼성전자가 이제 평택의 시대가 오고 있어요. 자, 평택 공장이 열린다. 당장 뭐가 필요하죠? 여기도 설비가 필요하죠. 설비 최초로 필요한 게 바로 여기도 장비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장비 종목들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분기 매출은 이제 잠정치 발표가 될 거예요. 당연히 매출이 잘 나오면 나머지 밑에 소부장 애들 매출이 따라서 잘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우리 지금이라도 우리 소부장 그중에 장비 업체에 대한 부분을 포트에 1개에서 2개 정도는 가져가 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장비 업체 하나를 좀 가져와 봤어요. 자, 차트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요때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고점 찍었을 때와 거의 비슷하죠. 시기적으로 비슷한데 자, 그 뒤로 조정이 나옵니다. 이거 엔비디아 콜 테스트 실패했을 때 나왔던 현상이죠. 근데 최근에 주가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해요. 거기에 거래량을 동반을 했습니다. 이 거래량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이들이죠.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미친 듯이 사고 있어요. 제가 아까 연기금 보여드렸죠. 소부장. 자, 이미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들어오는 이유는 하나예요. 당연히 이 종목 역시 매출이 잘 나올 수밖에 없죠. 자, 이 종목 주요 고객사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당연히 삼성전자의 후공정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차트 흐름이 매우 유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까지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시작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충분히 저점 매수의 기회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외국인과 기관들이 사는 이유는 한 가지죠. 자, 매출이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의 매출이 잘 나오게 되면요, 이 삼성전자와 거래하고 있는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 역시도 매출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연기금과 외국인들이 매수가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죠. 자, 단순하게 생각해 볼게요. 자, 외국인과 기관이 여기서 차트적으로 이제 저점이구나라고 해서 들어오지는 않겠죠. 해당 기업의 적정한 이제 밸류에이션을 당연히 점검을 하고, 자, 주식의 기본이 뭐죠? 결국 돈을 버는 기업인지 못 버는 기업인지 그거에 대한 분석을 하고 들어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역사적 신고가가 대략 350% 되는 구간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반도체 사이클이 삼성전자가 9월부터 시작이 됐어요. 9월, 10월, 11월, 12월 이제 5개월 차가 됐습니다. 최소한 올해 8월까지는 오르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반도체 이제 소부장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때요. 차트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삼성전자가 요 구간 올라갈 때, 요 구간 올라갈 때 다른 소부장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대덕전자예요. 대덕전자는 부품 회사죠. 얘는 150% 올랐습니다. 삼성전자 50% 오를 동안 자, 얘는 150% 올랐어요. 자, 이수페타시스도 대표적인 소부장 업체이죠. 자, 얘는 9월달부터만 보더라도 100%가 넘게 올랐습니다. 얘도. 자, 삼성전자 50% 오르는 동안 이런 소부장 업체들은요, 기본 150%가 오를 수 있는 섹터이다. 왜?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미 연기금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자, 외국인과 기관 모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수급주의 특징이 개인들은 연일 매도가 나온다라는 건데, 영상을 봐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진입하실 타이밍이에요. 자,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된 직후부터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건요, 삼성전자와 거래하고 있는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은 무조건적으로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들을 알고 있으니 적어도 공부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최대한 빨리 우리 장비업체 한번 잡아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자, 삼성전자 모두 매도하시고 진입하세요, 이거 아니에요. 삼성전자 계속 들고 가셔야죠. 자, 그 고점에 대한 시그널이 나온다라면 제가 영상을 통해 다뤄드릴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투자자라면, 시장 참여자라면 이 소부장 업체 오를 거 알잖아요. 장비업체 무조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포트에 그래도 10%에서 20% 정도는 가져가 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자, 역사적 신고가 위치는 얼마나 그랬죠? 대략 수익률이 한 350% 되는 구간이에요. 충분히 이거 이상 예상이 되지만 우리가 일단은 여기까지는 한번 노려보자. 다 단기적으로 보셔도 좋아요. 단기적으로 저항이 여기죠. 요 라인까지는 대략 한 1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요거 충분히 단기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역사적 신고까지는 우리가 중기 이상으로 보셔야 될 수 있는데, 자, 일단은 단기 저항은 여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는 150%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노려볼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미 기관과 외국인, 특히 연기금이 움직이고 있다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만큼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정말 소액은 한번 매수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 자,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2809-2562. 자, 이쪽으로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삼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세요. 이렇게 문자로 남겨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명이 어떤 건지, 자,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하면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새벽이에요. 1월 8일 지금 12시, 지금 1시가 다 돼가고 있는 시간인데, 제가 오전장에는 일단은 자,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안내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돌아오는 정규장 오후장, 1월 8일 오후장에는 제가 최대한 맞춰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진입해 볼 수 있도록 안내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간 상관없습니다. 영상에 뭐 새벽에 보시더라도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오전장 매매 완료되고 나서 한번 핸드폰 확인해서 순차적으로 오후장에는 진입해 볼 수 있게끔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높은 확률로 출발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매출이 잘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소부장 업체에 날들 수 있다. 혹은 조정이 나오면 오히려 기회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한번 노려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단기 저항 예상 수익률 150%, 자, 역사적 신고가 예상 수익률 350%입니다. 자, 우리가 요것만 노려도 사실 대박이에요. 하지만 조금 여유 있게 보시면 이것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상단에 있는 번호 좀 누르기 귀찮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까봐
자, 이렇게도 준비해 봤어요. 자,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고요. 이 더보기를 누르시게 되면 이 파란색 링크가 나오는데 이상한 링크 아니에요. 안심하시고 누르셔도 되고요. 대신 이 핸드폰 링크를 이용하실 거면은 핸드폰에서만 눌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에서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이 문자를 보내는 창으로 이동할 거고요. 거기서 두 글자 삼성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요, 제가 순차적으로 오후장에는 진입해 볼 수 있게 안내해 드려 볼 거예요. 자, 이제 맥쿼리에서 전망하는 건 이거예요. 반도체 공급 계약 28년까지 이어질 건데, 그래서 이 사이클이 28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뚜렷한 해법이 없다. 이거는 계속해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이거를 28년까지 무조건적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우상향됩니다. 이거는 아직은 속단하기는 이르죠. 뭐 전망은 계속 바뀔 수가 있지만 우리는 데이터를 보면서 계속 추적 관찰을 해야 되고요. 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일단 요거 이제 키움증권 리포트인데 요거는 이제 6일날 나온 거예요. 6일날 키움증권에서는 삼성전자의 26년 영업이익을 120조로 전망을 했습니다. 충분히 높은 영업이익인데 150조까지 나왔다는 건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는데, 중요한 건 요거예요. 삼성전자의 주력 매출은 어쨌든 이제 디램입니다. 이 디램의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고, 일단 키움에서 예상하기를, 키움증권이죠, 3분기가 이제 피크가 될 거라고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우리는 삼성전자의 주가 고점이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2분기가 될 확률이 높구나라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데이터 기준으로는 일단은 올해 6월 달이 삼성전자의 주가 피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되는데, 이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데이터 값을 가지고 삼성전자의 매출 추이를 계속해서 추적 관찰할 거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많은 시청을 해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예, 구독이 필요하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요청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더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축제, 자, 그리고 매도 금지도 같이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